장안면 가축분뇨시설 반대 투쟁 기조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보훈군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 장안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찬성 서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 사과와 함께 관련자를 처벌하라. 보훈군은 지난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을 접수하면서 장안면은 면민에게 공개해야 할 공모사업 신청 공문을 계획적으로 은폐하면서 일부 마을에만 특혜를 주려 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는 700여 명의 주민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보훈군 민원 등을 통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원천적 반대가 아닌 절차상 하자와 위치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보훈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분뇨처리 시설과 동떨어진 곳에 주민들에 대한 서명을 진행하며 장안면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보훈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찬성 서명지를 통하여 장안면 우창일이 주민들이 낡은 퇴비공장 때문에 30년간 악취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찬성에 서명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보훈군 서명지에 있듯이 장안면 우창일이 주민들이 낡은 퇴비공장으로 인하여 3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그동안 보훈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30년 동안 고통을 보고만 있다가 이제 와서 몇백억을 들여 또 다른 퇴비공장을 그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된단 말인가? 정작 우창이구와 장안면을 위한다면 퇴비공장의 전면 폐쇄가 답이다. 30년 동안 고통받은 마을에 또 다른 퇴비공장을 더 크게, 더 넓게 만들겠다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행위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그토록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에 굳이 가축분뇨 처리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우창일리에 들어올 때 현재 30년 동안 운영 중인 퇴비공장은 철거 보상으로 수십억의 이익을 가져갈 예정이다. 약 2억 원가량으로 인수했던 퇴비공장이 수십억짜리 보물이 된 셈이다. 보훈군은 이를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인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원거리 주민들에게 설치 찬성 서명을 벌이는 자체도 우스운 일이다. 당연히 설치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주변 마을의 여론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막상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난리가 아닐 것이다. 보훈군이 그렇게 자신있게 설치를 원한다면 설치를 찬성하는 마을에 설치하라. 아니 차라리 군수의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보훈군이 이야기했듯이 30년간 고통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 반대하는 곳에 꼭 설치하려 하는가? 누구를 위한 특혜 사업인가? 아니면 그에 합당한 답변과 장안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계속하여 주민들이 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군정을 이어간다면 보훈 군수는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독선과 독단으로 군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독재 군수의 역사적 운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장안면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반대 투쟁위원회가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24년 10월 28일 장안면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반대 투쟁위원회 이상입니다. 회견문 내용 중에 의심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보훈군에서는 주민들의 이래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행정적으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말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상담도 했고,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이 지난해에서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조직적으로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공문을 숨기는 과정서부터 이것이 발단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보훈군 행정과, 감사과, 그리고 도감사과에 민원을 넣었었고, 국가권익위원회도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 결과물이 해당 직원을 주의 주는 단계에서 마무리했어요. 이거는 주민들이 보나 어느 누가 평가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끝까지 소송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할, 그리고 관련자가 응분에 처벌을 받는 선에서 끝까지 투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속 장안면에 들어오는 거는 원천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타부면 우리 관투이보다 마이크 남기겠습니다. 단부면 사직리 제3산업단지 반대 추진위원장 임점수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내외 기자 여러분들 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안면도 오늘 기자회견에 이래 참석해 주시고 사직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사직리에 대한 기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 사직 주민들은 작년 12월 이후 수차례에 걸친 관내 및 관외 집회를 통해 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왔다. 그럼에도 보훈군은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타협하고자 하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행정권력을 수단 삼아 산단을 강행하고자 하는 무모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기회발전 특구라는 정책에 편승하여 지난 10월 4일 산자부 공무원들을 대동하여 현장 방문을 시도하려다 우리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미리 눈치챈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모습을 감추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주민은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 기회발전 특구 정책이 산단 저지를 돌파하려는 꼼수라고 평가하고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강압적 산단 추진의 그 정책의 취지가 전혀 맞지 않고 나아가 보훈군의 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단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기세를 더해가고 재원 조달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 또 다른 편법적 수단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만약
관변 단체를 동원한다는지 거기서 더하여 주민들에게 집단적인 서명을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주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더욱 분개하고 과열한 투쟁을 전개하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공개 요구한다. 1. 지금까지의 산단의 행정적 진행 상황 및 토지 수용 절차 준비 상황. 2. 산단에 관한 예산 집행 내역과 예산 조달에 관한 활동 내역. 3. 해당 기업에 대한 사고 현황과 경영, 재무 사항을 감안한 사업성 정보. 4. 소위 관변단체와의 접촉 및 예산 지원 현황. 5. 산단 관련 군수 및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 및 민간인 포함한 접촉 상대. 6. 산단 관련 군청 내 대책회의 및 참석자 명단. 7. 군에서 파악하는 산단에 관한 군의원들의 활동 내역. 우리는 보훈군의 일방통행식 행정의 난맥상이 우리 고승 사직 지역 상단 추진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타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로 인한 갈등은 밀실 행정의 의심을 받은 보훈군이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우선 장안면 주민들과 연대하여 보훈군의 행정을 규탄하기로 하였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우리 주민들이 모두 행복한 보훈군의 진정한 발전을 열망한다. 그러한 발전 방향과 방식에 대한 군민으로서의 의견 개진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없다. 향후 보훈군이 고승 사직 산단 추진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풀어가기를 희망한다. 이상입니다. 저희 산단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발표하셨는데 그 발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자분들 변호하신 변호사님한테 질문하세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내년도 예산 지금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 이제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하고 그 어떤 예산 부당성을 얘기를 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되지 않도록 뭐 그 만남이라든가 어떤 제안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신 적이 있는지 꼭 또 만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연락의 의도 그러니까 뭐 계속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 조달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정보 공개를 요구한 항목 중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 그 확보를 위한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를 썼고 이 예산에 관해서 아마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이 산단에 관련된 그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군수 후보들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 군수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 의회에서 또 그 협조가 있었는지 일단 기본적인 예산들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금액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비율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나중에 이 산단이 무산될 경우에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에 그 예산이 사실은 불필요한데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단계에서 집행을 중단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지금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국회의원 관련 부분은 국비랑 관련된 부분을 보여줍니다. 국비랑 관련해서 국회의원은 국가랑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예산안에 편성된 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부에서 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민들은 국회의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전달할 겁니다. 다만 그 이전에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이 반대 의견을 쭉 피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세 과정에서 국회의원 본인이 당시 후보자 시절이죠. 본인은 군민이 반대하는 것을 그러한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그 부위원장님하고의 개인 통화가 있었는데 그거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 반대 입장을 그 주민들의 그 입장에 굉장히 동조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것이 당선용으로 한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자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여기 이제 그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전달을 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전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보좌관실을 통해서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전달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 아마 이런 거 회견이랄까 언론 보도를 국회의원실에서 다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만 아니고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보실 텐데 오늘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에 저희의 그 논리와 명분 이런 것을 잘 보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많은 기관 단체가 있고 또 보훈군에서 군비를 보조받는 단체가 있는데 지난 대추 축제 때 보니까 그 기관 단체의 장들이 선출직도 있습니다. 물론 회원 선출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장안 그 가축분뇨라든가 사직 제 3단 이거 찬성하는 그 용지를 들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질문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저희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거 요구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관변단체, 소위 관변단체라고 했습니다. 관변단체라는 것이 용어가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관변단체는 관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관에 협조하는 단체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일반적인 용어 같고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관변단체라는 것은 어떤 그 이익단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협의회 뭐 무슨 뭐 그 농민들의 어떤 뭐 단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군청 또는 군 행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원을 받는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 공개를 사실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정보 공개를 요구한 내용은 뭐냐면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 이것은 그 법적인 정보 공개 사안인데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관변단체하고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관변단체가 스스로 이 산단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군청의 이 사업 추진 부서하고 상당한 어떤 그 정보 교환과 어떤 의견의 그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변단체가 소위 회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몇몇 집행부가 이 군청의 어떤 그 담당자들하고 통모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밝혀야 되고 이것이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생적 단체를 행정기관이 어떤 주민이 반대하는 그러한 그 사업에 대한 그 압박용으로다가 이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돈을 써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의 의사를 입을 막는 게 됩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게 일반적인 단체들의 의사다, 모든 회원들의 의사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뭐가 유행합니까? 이제 인터넷 시대에 소위 댓글 공작이라는 것을 처음을 받았습니다. 이거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왜냐? 이 플래카드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글입니다. 이것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게 아니고 군에 의한 압박을 받아가지고 또는 통모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소위 말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을 유도하는 댓글을 공작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건 또 하나의 댓글 공작이다. 이건 언론에서 인용해서 쓰셔도 정말 좋은 테마입니다. 관반단체를 이용한 플래카드와 그 다음에 이런 호도 행위는 우리 정당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댓글 공작의 행태다. 또 하나의 댓글 공작이다. 이렇게 봐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또 정보를 요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여론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오늘 연합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장안 그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나 사직 그 산단 조성 관련해서는 좀 민주적 비민주적이다. 그다음에 주민들 적지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공통된 그 합의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그 주장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연합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연대해서 계속 같이 공조를 이루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들이 3월 달에 사거리에서 첫 시위를 할 때부터 우리 사직리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기관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이런 사업을 그냥 앉아서 좌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장안면민들은 반투위를 구성해서 지금껏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장안면에서 반투위 활동을 하는데 협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장안면에서 반투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은 지금껏 1년을 되돌아봐도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사직리 주민 우리 산단 제3단 반대투쟁위원회하고 서로 필요하다면 끝까지 연대해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주민들의 일부 또는 뭐 이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 아닌 소통, 그 밀당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쭉 일이 진행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사전에 협의 없이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내용 중에 들어있듯이 장소가 적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장안면의 경우를 보면은 이미 오랫동안 그 주민들이 고통받는 시설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당신들 고생 지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현대화된 시설을 하는데 다른 데 가서 좀 대규모 시설을 하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한번 고생했으니까 계속 좀 고생하라.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적지가 아니라는 말. 그리고 또 장안면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들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오히려 장안면에서 협의를 하면 다른 데 적지를 선정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창리가 아니고 다른 데 더 협의가 되면은 다른 데다가 충분히 장소를 물색을 해서 주민들의 합의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조차도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저희가 그냥 아마 장안면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언론에서 취재를 하셔도 좋고 또 주민들이 자발적인 어떤 제보가 있어도 좋고 만약에 단서가 나온다면 수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수사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 나라 일도 다 묻혀질 것 같은 일이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법일을 하지만 법일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다가 대개 발생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선거직으로 된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우회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또는 자기의 그 어떤 선거적인 입지를 위해서 만약에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로 대가관계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사건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직산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떻게 24~5만 평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마을을 삥 둘러싸가지고 형성을 시킵니까? 이것이 보은군의 전번에 입지를 지정한 전 군수의 또 지금 현 군수의 입장이 똑같아요. 아니 전 군수가 이렇게 놨다면 현 군수라도 이거는 좀 적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현 군수를 이어서 이것이 쭉 진행됐는지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핵심 참모가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참모는 지금 그 자리에서 빠졌어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빠졌지만 저희가 요구사항 중에서 지금 군청내 회의에 누가 참석하는지를 밝혀라. 자기가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자꾸 공격당하니까 뒤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밝혀라. 그런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모들이 군수가 바뀌면 제대로 된 참모가 다시 바뀌면서 좀 충원을 해야 됩니다. 충고도 하고 이러면 좀 이거는 좀 신중히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뭡니까? 자기 승진하는데 눈이 멀어요. 실적을 내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어디로 갑니까? 다 군수와 그 담당했던 공무원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뻔합니다. 제가 어느 그 작가가 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엊그제 좀 들춰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정치인은 선거로 된 군수 같은 경우는 정치인입니다. 선거로 됐기 때문에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선거로 됐기 때문에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과정이 아니고 결과로 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결과. 과정 내에서 내가 아무리 잘했다라고 하지만 결과가 잘못되면 정치인이 그거는 선거에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오로지 정치인일 뿐이에요. 결과만 책임을 지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수는 선거로 된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군청의 행정을 관할하는 행정가예요. 행정은 뭡니까? 행정은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지켜서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행정가예요.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단체장들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선거로 뽑힌 군수시장은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주민하고 쭉 소통하면서 주민들을 속이지 말고 가야 되고, 결과에 있어서도 여기가 사업지로다가 적지인지 나중에 여기에 산단이나 그 처리장 축산 처리장이 들어서 가지고 남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결과가 날 것인지, 즉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군수의 자리입니다. 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과만 좋으면 됐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 법치 행정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법치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안면하고 저희가 공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차와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잘못됐다, 이 점을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역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장안면하고 같이 공조를 하게 된 그런 이유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내에서의 시위, 그리고 또 관외 도청이나 저쪽 세종시의 중앙행정기관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또 환경기관인 대전에 있는 환경청에 가서도 시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개별 해당 기업 앞에 가서도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논리를 차분하게 전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시위라는 것은 보통 반복되면은 일반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가게들이 아주 1시간 동안 아주 힘들다고 하면서 좀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시위는 정말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언론이 누굽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이 여론을 대변해 가지고 또 소수 사람들의 의견도 잘 표현해 가지고 내용 있게 쓰는 것이 언론입니다. 이것은 언론은 여러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통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정리해 가서 써주시면 저희의 논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세상에 전달이 됩니다. 자, 군청의 논리를 보십시오. 오로지 한 가지예요. 인구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화학 공장이 돼도 상관없고 주민들 땅을 다 삥둘러 싸가지고 생존의 터전을 다 망쳐놔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게 논리가 됩니까? C20 코드의 화학 계열 공장은 원래 이 산단 개발하는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C20 코드는 절대로 민가 또는 불악주의에는 어떻게 그게 갈 수 있느냐,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인구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좋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막아야죠. 근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인 인구가 그대로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노인들의 정년도 느리고 이렇게 지금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그 사람들이 교육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단지 한 가지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 공장이, 여기 보은에 공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보은에 여기 공장이 들어서면, 예를 들어서 많이 잡아가지고 50명 내지 100명 정도 아마 그 근로자들이 더 늘어난다고 봅시다. 그 사람들이 여기 보은에 살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삼성산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출퇴근합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그런 거 한번 군에서 한번 그 거주지 한번 조사해가지고 공개해 보세요.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다 출퇴근해요. 여기에 몸만 왔다 하는 거예요. 공장에 있다가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그러고 퇴근해가지고 차 타고 지금 가가지고 다른 외곽에 지금 시내에 거주하면서 사는 겁니다. 소위 정주 인구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말에 어디를 다녀왔느냐 하면 제천 단양을 다녀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단양이 시내가 꽉 막혀요. 아니, 보은 시내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 막힙니까? 별로 못 봤는데요. 단양 그 길이 꽉 막혀가지고 병목헌상이 돼가지고 뭐 한 30분씩 기다려야 돼. 거기 길 빠져나가려면. 이게 뭡니까? 단양이 공장이 많습니까? 단양이 공장이 많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게 바로 이동인구고 바로 상품을 개발한 겁니다. 시장을 열어가지고 구경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럼 마누리라는 특화 상품, 이거 가지고 서울서 KTX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장사 잘 되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펜션요 11월 달까지 다 예약돼가지고 없대요. 제천까지 다 그렇답니다. 보은군이 이런 거 합니까? 얼마나 근시안적인 행정이에요. 보은의 발전을 외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거주하시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자, 이분들이 여기서 계속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은은 원래 뭐냐면 명칭 자체가 실버에 굉장히 합당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결초 보은 아닙니까? 은혜를 갚는다. 부모한테 은혜를 갚는다 이겁니다. 노인들한테 은혜를 갚는다 이겁니다. 그런 보이는 이미지는 이런 실버 산업, 이런 것을 육성하고 실버와 관련된, 왜냐하면 여기 청주, 대전, 세종 얼마나 가까운 데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좋은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몰려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주 인구고, 이 사람들을 만나러 자손들이 주말에 오면은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이동인구가 늘어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왔다가 보니까 관광도 잘 해놓고 여기 환경도 너무 좋아. 그럼 여기 와서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장, 화학공장, 폭발하는 공장이 터졌는데 누가 옵니까? 캠핑화에 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화학공장이 여기 들어서면은, 제가 나온 그 모교에 거기 지금 캠핑장 돼 있는데 나중에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거 한 뭐 5년 10년 걸려가지고 이제 그 자리 잡아가는데, 그런 사람들 내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시안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모든 것은 이러한 그 소위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 인구 소멸되니까 당연히 공장 들어와야지. 이렇게 지금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구 소멸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쓰면 뭐가 됩니까? 예산을 끌어올 수 있어요. 자, 이 예산을 끌어오는 거 좋다 이겁니다. 이 예산을 누가 혜택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산단이 만약에 조성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상금이에요. 토지 보상금. 자, 토지 보상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 쓰는 건데, 결국은 공사를 그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받아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시가보다 적게 받아요. 그것이 보상의 원리예요. 시가보다 적게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한 70%, 많아봤자 80% 요 정도 받습니다. 손해 보고 나가는 겁니다. 자, 부지를 조성하는 거는 지금 여기 지금 공사업체들이 전부 막 찬성한다고 난리죠. 자, 공사업체가 받아가는 돈은 일부에 불과해요. 일부에 불과해요. 물론 거기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누가 이익을 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진짜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인구 소멸이라는 그런 명분, 그런 구호, 그런 용어를 갖다가 예산을 많이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털을 닦아가지고 평당 30만 원에는 싸게 분양을 받아서 공장으로 30만 평을 확보를 하면요 엄청난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요. 이 경인 지역, 저 수도권 지역에는 화학 공장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없고 여기 가깝고 여기에까지 화학 공장 차려가지고 그 업체, 바로 그 업체가 그 예산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국민들한테 인구 소멸 지역을 막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진짜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삼는다. 제 말이 어떻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겁니다. 공사업자들이요, 그거 콩고물을 먹는 거에 불과해요. 잠깐. 지역 전체 장기적인 발전과 혜택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을 관변단체 그리고 공무원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공무원들 참모들 말이에요. 군수한테 자, 우리 주민들이 막갚아식이 아닙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명분 있고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과장들, 읍면장들 바로 가서 군수 찾아가가지고 항의하십시오. 뭐가 겁납니까? 군수가 뭐 천년만년 할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는 그러한 자질이 과연 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구 소멸 정책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혜택을 받느냐? 업체가 받는 겁니다. 업체가 받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오늘 요구사항에 하나를 더 넣습니다. 조금 직접 검명하기는 뭐한데 예컨대 군의원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지역에 해당 군의원이에요. 지금 이런 데모를 하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얼굴 한 번 안 나타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업체에 대표하고 이 군의원하고 여기 산 넘어 무슨 대학교 있대요. 거기에 동문이랍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됩니다. 이름까지는 검명 안 하겠어요. 이 정도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앞장서가지고 갈등을 해소하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뭐 두루둥실, 오히려 업자 편에 쓴다는 게 도대체 이게 주민이 뽑아놓은 사람입니까? 저희는 군의회도 방문할 겁니다. 군의회에서 아마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같은 당이라고 해서 다 같은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제3의 피해자가 그 사람들, 그 지역 주민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동네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명분과 논리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할 것이고 이것은 합동 뭐 설명회든 아니면 그 세미나든 그런 형태로다가 한번 또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렇게 조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조급하게 가가지고 오히려 일이 망쳐지게 됩니다. 조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거가 목전에 다가와서 안 돼요. 이거 지금 선거 지금 벌써 이제 올해 거의 다 갔고 우리가 지금 오늘이 28일 아닙니까? 작년 12월 28일부터 합동 주민 설명회 때부터 저희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딱 10개월이에요. 오늘이 딱 10개월 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도 농번기예요. 그래가지고 농번기에는 지금 농사들 지시고 또 몸도 불편하실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몇 분들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것이 또 옳다 해가지고 주민들도 배려하고요. 이렇게 지금 질서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알아주시고 보훈군에서도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잘 협의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희망한다. 보훈의 발전을 진짜 우리는 열망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마음을 먹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의 생존권을 다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것이 저희 일관된 입장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해결해서 또 다른 주민들도 하실 말씀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시간이 조금 제한되어 있고 또 장안면하고도 같이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이 정도로 저희가 해드렸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보훈군이 소위 대화의 장,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화 그런 주제 가지고는 저희하고는 아마 얘기가 안 통할 겁니다. 정말 전향적인 그러한 형태의 대화의 장을 생각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이야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